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외연 확장,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 자, 존 포드 작품인 가엾게도 그녀가 창녀란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6주차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7주차 수업을 하는데 혹시나 그 앞에 그죠 내용이 또 조금 생각이 안 난다거나 조금 그럴 경우에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던 그죠 그 유튜브 클립 그죠 그쪽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봐주시고 7주차 강의를 들으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6주자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나벨라랑 지금 소렌조가 결혼식을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렌조의 옛 그 불륜 관계에 있던 히폴리타가 복수를 하려고 와서는 결국 자기가 그죠 그 소렌조의 어떤 그런 하인인 바스케스의 어떤 음모로 인해서 본인이 독주를 마시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얘기까지를 6주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주차에는 자, 그 결혼식 장면을 조금 더 그죠?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3장에서 소렌조는 이제 결국 이제 그냥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결혼식 첫날 밤을 그죠?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나벨라 옷을 막 이렇게 딱 벗기다 보니까 엄마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막 이렇게 풀어 헤치는 어떤 그러한 뭐라 하면 될까 좀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막 치닫는 어떤 그러한 전 단계의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한번 7주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똑같이 그죠? 서로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본론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대 연출과 디지털 어떤 그 미디어 전유로 본 그게 현대적 기표 아직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주차 강의에서는 자, 무대 연출과 디지털 미디어 전유로 본 그 현대적 기표 해석에서 첫 번째 아나벨라에 대한 어떤 소렌조의 폭력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결혼식 첫날 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폭력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나벨라에 대한 지오바니의 폭력도 연이어서 나온다라는 거. 참, 아나벨라가 첫 입장이 그죠?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임신은 지금 한 상태이고 결혼식은 아버지가 허락해서 결혼식은 그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그 남편 그죠 남편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된 어떤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옷을 막 이렇게 벗기다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그 옷을 막 풀어 헤치고 막 아나벨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무대로 그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했을 때 그쪽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리 와, 매춘부, 악명 높은 창녀. 이제 나는 너의 타락한 서자들만을 낳는 자궁에다 가득한 잡탕에 애비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그녀를 맹곡해하게 됩니다. 자, 이 대사는 앞에서 히폴리타가 그죠? 그 연인이었던 히폴리타가 죽으면서 저주의 말을 소렌족에 퍼부었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죠? 복선이 되어서 이게 지금 완전히 현실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나벨라에게 향해 굉장히 그죠? 일방적이고 또 굉장히 추앙하는 어떤 그러한 그죠? 그런 모습을 취했던 소렌조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충격적인 공포를 자아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남성 입장에서 그죠? 네가 이런 입장이면은 네가 기분이 어떻겠니? 그죠? 너의 결혼한 첫날 밤 그 여자가 임신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자, 당황하니까 자,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그죠? 그녀한테 이렇게 행포를 일만큼
이렇게 그녀를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그죠? 뭐 할 만큼 폭력을 과할 만큼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 그런 상황이겠냐. 안 그러면 냉정하게 뭐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항상 그 반응을 그죠? 보이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충분히 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여성이고 그다음에 내가 남성의 입장이었을 때 이런 상황은 어떨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죠?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렌조에겐 이제 그녀가 이제 마돈나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 그죠? 성모 마리아 그죠? 마돈나가 아니고 이제는 매춘부로 그냥 보이는 거죠. 자, 히폴리타와 자신과의 어떤 그러한 추악함, 어떤 그러한 불륜의 관계에는 그죠? 망각한 채 아나벨라에게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굉장히 지금 집요하게 막 폭력적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나벨라는 어쨌든 간에 서렌저에게 머리를 그죠? 잡혀서 이리저리 완전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뭐랄까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막 저기 눈물이 막 나올 어떤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혀서 이리저리 내몰리면서 허탈하게 노래를 막 불러요. 저희도 우리가 막 너무 슬프다 보면은 이렇게 그 내가 처한 상황을 그죠? 굉장히 음, 뭐 읊조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료를 넣어서 읊조릴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감정에 휩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딱 그러죠. 아나벨라가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but for marriage 하고 그죠? 당신 소렌조 당신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이러한 도전적인 말을 굉장히 용기 있게 이렇게 내뱉게 되는 거죠. 이에 소렌조는 모른다고 하냐면 내가 내 심장을 찢어서 거기서 찾아낼 거다. 라며 아주 집요하고 잔인한 표현으로 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존 포드의 그죠? 이 작품에서는 심장을 찢는다는 말이 굉장히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rip up thy heart, 그죠? 너의 심장을 찢어버린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지오바니, 그죠? 오빠인 지오바니도 계속 내 심장을 보여봐. 계속 그런 심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심장을 주제로 한, 그죠? 그런 주제로 한 논문이 지금 몇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고도 잔인한 표현에 막 이렇게 응수해요. 자, 그래서 이는 아나벨라 육체에 폭력을 가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나벨라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말을 지오바니만 하는 게 아니고 소렌조도 하고 지오바니도 하고 지오바니가 그 앞에서 계속 그죠 자기 여동생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맨날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오마주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죠 여러 번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칙파이졸 아카이브에서 제가 이렇게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아나벨라 육체는 이미 두 남성에게 폭력을 당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뭐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죠? 이미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기보다는 그죠? 운명적으로 이렇게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그죠? 좀 많이 이렇게 뭐 보편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좀 간혹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벨라 육체는 이미 두 남성에게 폭력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막 광분한 그죠? 광문한 소렌조와 하임 바스케스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막 소렌조가 아나벨라에게 막 폭력을 막 가하는 걸 지켜보고 있던 바스케스가 잠시 wait 잠깐만요 하면서 주인인 소렌조에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모든 게 계획이 망쳐지니까 도저히 남편을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침착하십시오라고 소렌조에게 그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음모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용서를 그녀에게 그래 그렇다면서 잠시 침착하게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그래 내가 참 심했구나 용서해 다오 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아나벨레는 차분히
이러한 말들은 당신의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나에게 주는군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태세 변화를 탁 하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 이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자 아나벨라가 굉장히 경멸적인 반응의 말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나벨라는 그에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보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굉장히 겸손하죠. 자, 소렌즈의 잔인한 위선자의 어떤 모습과는 달리 아나벨라는 굉장히 진심 어린 사죄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지오바니는 계속해서 그죠?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자, 지오바니가 지금껏 유아론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아나벨라의 주체는 여러 면에서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셨지만은 그녀의 육체는 처녀에서 이제 임신부로 그죠? 임산부로 바뀌게 되고 아름답고 활발한 10대 그러한 여성은 음악을 그죠? 듣고 굉장히 격렬한 자기 감정을 그러한 원색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던 그녀는 자, 순수하던 그녀의 영혼은 신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벨라가 굉장히 그죠?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해성사라는 뭐 노래도 제목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조 포드의 이 작품은 confession 고해성사라는 주제로도 많이 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잠시 아버지를 밝히지 않자. 그래서 바스켓스와 소렌주오는 결국 아나벨라의 침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여성인 가정교사인 푸타나에 대한 끔찍한 학대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고용해서 그죠? 푸타나에게 막 고문을 해서 아나벨라 임신한 아버지가 누구냐고 계속 고문을 합니다. 엄청난 가학을 그죠? 이제 신체적인 어떤 고문을 가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지오바니 오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못된 남성들이 푸타나도 강간을 하고 그녀의 혀와 코를 베어서는 그녀 또한 그죠? 욕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입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폴라타가 들어갔던 이 욕실이 이제는 두 번째 여성인 푸타나가 지금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휴 같은 그죠? 여러분들 비평가는 자, 그의 리뷰에서 이러한 장소 욕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자, 이 감독은 마치 주역과 같은 녹색 안개의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욕실 문을 통해 손을 내밀고 있는 유령 캐릭터 그룹과 지옥의 어떤 비전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이런 장면 비전은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것은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그죠? 또 클라이막스를 위해 또 긴장되었다 얘기죠. 아직 최종 클라이막스가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 전에 어떤 그런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에서 욕실의 기능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듯 의미심장한 의미를 함유하게 됩니다. 자, 욕실은 반중도 들여다볼 수 있는 미장센으로 이게 자연주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특성을 충분히 이 극에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죠? 이거를 이제 그 연극 공연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소렌주에게 이렇게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나벨라가 지오바니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편지를 써요. 제발 너 나중에 그 파티에 참석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바니에서 막 편지를 써놓고는 막 눈물 막 그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해성사와 같은 독백을 혼자 하는 거예요. 나는 고백한다. Now I confess. 그죠? 이렇게 시작해서 자, 오 지오바니, 당신의 미덕과 나의 겸허한 명예를 망가뜨렸어요. 라고 막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대화를 이 독백의 이제 그죠 그 고해성사를 들은 수사는 아니 세상에 이런 자유의사에 의한 어떤 그지 고백을 내가 듣게 되다니 고해성사를 듣게 되다니 하면서 아나벨라의 고해성사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맥카베와 같은 비평가는 그녀가 자신의 노력으로 독자적인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지오바니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성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죠.
이러한 모습에서도 저희들은 아나벨라의 성숙해진 면모를 한 번 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오바니와는 굉장히 지금 그죠? 상반된 경과입니다. 자,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나벨라의 이렇게 주체가 더 성숙해졌는데 그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성숙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렌저는 결국 지오바니에 대한 거죠. 복수를 막 다짐하는 거죠. 그래, 너라니까, 그지? 너 오기만 해봐라, 그지? 막 이렇게 막 그죠? 막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흥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오바니가 잠시 아나벨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막 방에 찾아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오바니가 이제 육체적으로 접근을 해오자 피합니다. 계속 임신을 했는데다가 그래서 아나벨라가 계속 피합니다. 아나벨라가 그러자 뭐라 그러죠? 야, 아니 어떻게 너 이렇게 빨리 변하니? 그죠? 네 결혼한 그 소렌조가 너한테 더 많은 성적인 기술을 너한테 더 많이 부리는가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지오바니 질투심으로 인해서 아나벨라 소렌조에게 막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 질투심으로 인해서 복수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비평가들 와이머라든가 마리오 디강기 같은 이러한 비평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바니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아나벨라와 이후 계속 대화가 그죠? 평행을 치닫게 됩니다.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포드 극에서는 아나벨라가 마지막에 아나벨라에게 지오바니가 키스하면서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는 이 원래 원작에서는 그래서 오빠에게 오빠 무정해 brother unkind라는 원망의 말을 하지만 돈을 난 이 감독의 그죠 이 연극에서는 약간 다르게 각색을 하죠. 지오바니가 아나벨라 얼굴을 이렇게 감싸서 그냥 목을 탁 이렇게 꺾어서 죽게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 7주차 수업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8주차 수업에서는 어떤 결론 부분에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그죠 마무리를 세밀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